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나라의 마시는 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프리카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현황은 어떤지, 어떻게 물을 마시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익숙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여성이 아이를 뒤에 업고 또 한 명은 이제 걸어가는 귀여운 아이인데요. 머리 위에 통 하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성들은 가족들이 사용할 물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물을 떠서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무거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업고 걷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또 무거운 물을 길르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논문을 보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걷는 사람의 수가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30분 이상 걷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여성과 아이들의 수라고 하는데요. 같이 하루에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30분 이상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20리터의 물통을 얹고서 이동하고요. 이로 인해서 목과 등에 평생 통증과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씻을 물이나 마실 물을 위해서는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되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30분 이상, 때로는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물을 떠오곤 합니다. 그리고 물을 뜨러 가도 그 물이 깨끗하냐? 아닙니다. 그 물 또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척도는 위생에 대한 척도 의미하는데요. 손을 씻을 물과 비누가 있는지 그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의 10가구 중 4가구는 비누와 씻을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10개 학교 중에 5개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할 비누와 씻을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 보건시설 중 4개는 비누가 없고 물이 없으며 또 손세정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위생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손세정제도 엘리베이터 타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손도 쉽게 씻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그런 물과 비누가 없어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6번이라고 써져 있고 클린 워터 앤 세니테이션, 이게 뭐냐면 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목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6번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는 목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도에 아프리카 차드를 제가 나타냈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차드는 기본적인 식수를 가진 학교가 23%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드링킹 워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 보호구역에서 정수 처리된 그런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덜 처리된 기본적인 식수를 의미합니다. 오염된 물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면 왼쪽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프리카 차들을 나타냈는데 첫 번째 시간에서 배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와 비교해 볼 때 상수도 보급률은 이미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이 물을 얻기 위해 먼 거리로 오랜 시간 걸어야 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적정 기술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전거처럼 보이는데요. 자전거 겸용 정수기라고 합니다. 실제 이름은 아쿠아덕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장 부분에 있는 정수기와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가와 저장 그리고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개념 정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프리카 여성이 무거운 물을 지고 이동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글이 주최했던 여기 지구의 모습이 보이는데 적정기술 콘테스트라고 합니다. Innovate or Die, 혁신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러한 제목, 이런 컴페티션을 열었는데 여기서 대상을 차지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기도 달려있고요. 페달링을 하면서 여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과된 물은 저장 탱크에 깨끗한 물이 저장되고,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비소 제거용 필터를 개발한 사진인데요. 많은 나라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지하수를 이용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지하수가 중금속에 오염이 된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 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병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동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인도 동부 비하르 주에는 석회광산으로 인해서 지하수의 비소 오염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에는 모래와 자갈 그리고 못을 플라스틱 통에 담가 놓은 후에 15일 정도 물을 담아 놓으면 못이 산화되면서 여과를 통해서 정화시키는 기술이고,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여과하는 데 필요한 제조 비용은 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수기를 만드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드링커블 북은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설명해 드리면 이 책은 물 정화 책입니다. 드링커블 북은 책처럼 생긴 필터인데요. 미국의 비영리 기관 Water is Life, 이 기관에서 버지니아대의 수처리 연구센터에 의뢰해서 개발한 정수 필터지로 총 24장의 필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실은 4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균 식수로 1년에 0.6톤을 마시는데 한 장이 100톤의 물을 여과할 수 있으므로 24장을 사용할 경우 4년 정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도 편한데요. 절취선에 맞춰 필터지 한 장을 뜯고 책의 케이스 박스에 필터지를 넣은 후 더러운 물을 붓기만 하면 정화되는 시스템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병원균까지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또 은나노 입자로 살균 효과를 내면서 약 650여 종의 세균을 사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겼는데 좋은 성능을 가진 기술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네,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볼까요? 한번. 네, 바로 적정 기술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에는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큐 드럼이라고 합니다. 적정 기술의 많이 유명한 기술 중 하나인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한 여성이 빨대처럼 이용해서 물을 마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수 필터로 라이프 스트로우고, 박테리아를 99%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물을 길러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 디스크나 질병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 공처럼 쉽게 굴리면서 물을 옮길 수 있는 큐 드럼이라는 기술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것이 바로 적정 기술입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례도 살펴보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제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적정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세 번째는 실제 현미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세 번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